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4. 악의적 소모적으로 남발된 나에 대한 고소와 고발. 1999년 6월 28일 재단과 세계일보를 세무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형식은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세계일보의 이성회 사장과 과거 재단 이사장이었던 제가 친인척까지 고초를 겪으면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비리나 법률 위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요. 그런데 그즈음 과거 검찰 요직에 있었던 이모 유명 변호사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곽 회장과 이상회 사장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표적수사로 정권 쪽과 교회 내부 최고의 간부 누구누구 그리고 신문사 안에서 이상회 사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합작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꾹 다물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 그 사람들을 한결같이 응대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밖에 알려지면 결국 아버님께 누가 될 터였습니다. 사필 규정의 원칙에 따라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고 그들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후일 아버님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공식 석상에서 그 사람들 몇 명을 책망하신 말씀 기록이 적잖게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망하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한국가정연합의 협회장으로 심우하던 때 재단 이사장으로도 겸직하였습니다. 협회 총무국장이 조심스레 건의하더군요. 협회장님, 재단 이사장 월급이 협회장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재단에서 월급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협회 운영이 어려울 때였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평생 목회를 해왔는데 재단 일을 보는 무인 양 월급을 더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한 푼이 아쉬운 협회 국장들을 이해시킨 뒤 재단 이사장 것보다 액수가 훨씬 적은 협회장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재단으로부터 거마비 한 푼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재단 돈으로 접대비를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은 물론 친인척까지 포함하여 혹독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6개월 가까이 재단에 상주하면서 조사했지만 비리가 전혀 없자 세무조사팀이 철수하면서 재단 재무국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내외에서 큰일을 하는 지도자가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고 또 은행 잔고에 300만 원밖에 없더군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한다고 전해주세요. 저에 관한 좋지 않은 루머들이 기승을 부릴 때 이런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내외가 집을 비웠을 때 아이들만 있는 집에 참어머님께서 예고 없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실과 안방을 살펴보시고 부엌도 보셨답니다. 그리고 차 한 잔도 하지 않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며 측은한 표정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한남동 공관 조창 때 모임이 끝나고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제는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모시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자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내가 어제 곽 목사가 어떻게 사는가 하고 잠깐 가봤어요. 좀 해놓고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사나. 어머님, 저는 그만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곽 목사를 도와주고 싶은데 필요한 대로 말해요. 아닙니다, 어머님. 부족한 것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뭐든지 말해봐요. 내가 생각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머님, 저는 부족한 것 없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도움을 받으면 제 마음에 큰 짐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듭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협회장을 이임할 때 저는 후임자에게 여러 종류의 적지 않은 기금을 인계했습니다. 가정당 총재직을 떠날 때도 큰 규모의 자산을 인계한 바 있습니다. 선문학원 이사장직을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간 절약하고 모은 기금을 후임자가 계속 절약하면서 공적인 목적으로 올바로 사용하기만을 오로지 바라왔습니다. 저를 두고 인색하다, 주변이나 아랫사람들을 챙기지 않는다. 고비난하는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마음들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어찌 제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마음대로 쓰면서 생색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직까지 섭섭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읽고 부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의 표적 세무조사 건은 분명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사 세옹지 말라고 평생 아버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제가 전혀 거리낄 것 없이 청렴한 삶을 살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아버님의 위상을 더 높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9월에도 또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일그룹의 공적자금 조사반이 투입되었던 것이지요. 국세청, 검찰청, 예금보험공사, 경찰청, 은행감독원에서 파견된 조사반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을 정부가 조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 횡령, 배임을 한 사례 등을 적발할 경우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였습니다. 조사반이 정식으로 재단이나 회사의 각종 서류들을 뒤지고 관련 임원들을 장기간 조사할 경우 모든 비리들이 밝혀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기업인이 형사처벌을 받곤 했습니다. 조사 당시 저는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지만 그룹 부도 전후의 중대사를 결정한 제가 사실상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요원들이 샅샅이 조사하였음에도 저는 물론이요 다른 임원들의 비리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세무조사가 역으로 저의 결백을 밝혀준 과정이라고 할 터였습니다. 고소와 불기소의 연속.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이 Y21을 상대로 일으킨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하자 그들은 한 달 뒤인 2011년 8월 29일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어서 10월 12일에는 나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전임 이사장인 제가 처음 기본 계약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서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최종 계약은 국진님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철저하게 공개적인 검토를 거쳐 문국진 이사장의 사실상 대리인이자 법률적 대표 지위에 있었던 안진선 재단 이사장이 서명하여 체결한 것임에도 그들은 뻔뻔하게 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식구들을 선동하여 곽정환이 여의도 땅을 팔아먹었다, 공적 재산을 빼돌렸다는 등의 악의적인 구호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평생 통일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원로를 졸지에 배교자여 도둑으로 낙인 찍고 이를 전 세계에 선전한 것입니다. 이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통일가의 사회적 영적 위상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단은 과거 이사장이었던 나를 범법한자로 몰아 항소심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했고 유력 변호사들을 동원하는 등 거의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의 조사는 불기소 결정이 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단은 배임으로 저를 고소한 건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2년 4월 14일 또 다시 저를 서울서부지검에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지상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는 제가 재단의 전 이사장이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27일 고등법원에 불러내 증언하게 만들어 놓고는 다시 이 증언을 꼬투리 잡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재단만이 아니라 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신도 대책위원회 양준수 외 7명 이하 신대위의 행태였습니다. 그들 역시 2012년 6월 서울 동부지검에 나를 동일한 내용의 위증 혐의로 고발하였으니 오로지 2심에서 이기기 위해 제게 파상공세를 퍼부은 것입니다. 재단이 서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은 신대위의 고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었기에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송되고 결국 서울 동부경찰서가 두 사건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재단 측을 대표한 고소인 조사와 더불어 저에 대한 피고소인 소환 조사가 있었고 양측 변호사 의견서를 통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첨예한 문제가 걸린 사건이라 절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2012년 12월 18일 재단과 신대위가 고발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은 저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지상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의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보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의도 지상권 소송에 이기고자 나에게 형사고소를 계속하다. 재단은 마치 고소고발로 저를 괴롭히기라도 하려는 양 끊임없이 저에 대한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배임과 위증에 대한 3개의 고발 건이 판결나기도 전에 신대위는 또 다른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저와 Y22의 폴 M. 로저스와 이사들, 문현진 회장을 비롯한 UCI 이사진 전원을 대동소이한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죠. 재단과 신도를 총동원하여 저와 현진님을 비난, 항소심의 판결을 재단에 유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대위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대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재단의 지원을 받는 대리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방대한 소송 관련 자료들과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신대위의 구성원은 지극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었는데 전체 식구들의 합법적인 대표성을 갖고 구성된 것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많은 식구들이 영향을 받고 거짓을 사실로 믿어왔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할 뿐입니다. 이 고발 사건은 해를 넘겨 2013년 4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지상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였기에 여기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신대위는 재차 이 사건을 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신대위 측은 고검에서 광장 등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면서까지 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지요. 결국 고검에서도 2013년 9월 11일 항고기각되었습니다. 신대위 측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며 대검찰청에서도 2013년 12월 20일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제도의 3심제처럼 검찰의 사건 조사도 고소 고발이니 결과에 불복하면 고검과 대검까지 3차의 조사를 받게 되지요. 신대위는 이 제도를 악용, 번번이 패소하면서도 끝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에서 제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발자들이 교회와 식구들이었다는 것, 그들로부터 검찰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배신의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끝까지 괴롭혀보겠다는 태도. 여의도지상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유지재단은 항소심에서는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하여 저를 배임과 위증 혐의로 별건 고소하였고 재단의 지원을 받은 신대위도 저를 위증과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니까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대위가 고발한 횡령과 배임의 고발 건이 어떻게든 기소되어야 했지만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되어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협회장 유경석이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 이후 10일 만에 협회가 서울지방검찰청이 아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고소인만 바꾸고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재고소한 것입니다. 사건 대리인도 신대위와 같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한마디로 동일한 법률 대리인으로 동일한 내용을 재고소하는 남발된 고소였습니다. 가정연합이 이 사건의 고소를 제기한 시점은 재단이 Y21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 말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당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어떻게든 연장시켜 이겨보고자 허무맹랑한 재고소를 단행한 듯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동안 항고와 재항고까지 여러 차례 기각된 사건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고소한 것으로 판단,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없는 고소를 재고소한 것은 국가 행정력의 낭비요, 피고소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며 무고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넘어선 비이성적 고소 고발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고소 건도지검에서 각하되었으나 협회는 고검에 항고하였고 고검에서 역시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되자 다시 대검찰청 아닌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의도지상권 관련 소송은 이미 대법원에서 2014년 7월 10일 상고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말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괴롭혀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협회의 재정 신청도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